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PW, FW, AW 메서드가 있는데 싱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투자안이 적합한가 안 한가 따져보는 방법이고, 이 세 가지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전 시간에 PW 방법을 커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P를 투자를 해서 N년 후에 F를 투자에 대한 투자 원금 플러스 알파에서 받았다고 쳐봅시다. 이때 PW에서는 이 들어온 수입을 디스카운트를 하죠. 어떤 이자율을 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합니까? 미니멈 어트랙티브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서 어떤 값을 계산하느냐? PW, 현가를 계산해서 이게 투자금이 나간 거로 봐서 마이너스, 들어온 거 플러스 해서 PW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이 투자는 MARR을 만족했다고 보는 거고, 정확하게 0이 나와도 MARR만큼 수익을 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PW 방법이에요. 오늘 FW, AW를 하겠는데, 그냥 이 그림에서 똑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P를 투자해서 N년 후에 F를 받아들이는 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F가 딱 요거만큼 나오면 이 투자 안에서 얼마의 수익을 낸 거예요? I만큼 낸 거죠. 그 I 값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MARR이었다면 MARR만큼 낸 거죠. 결국은 이 값을 퓨처월스로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부풀려 준 거죠. 그쵸? 여기에서 디스카운트해서 본 게 아니라 P 값을 시간적 가치를 이자율을 고려해서 퓨처 등가로 옮겨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MARR를 쓰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게 좋은 투자안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값이 뭐예요? 이게 1로 옮겨져 온 거잖아요. 네. 2개 더해서 0이 나오면 MARR만큼 수익을 낸 거고. 그러니까 같은 방법인 거지? 같은 방법인 거죠. 이거를 나중에 나온 거를 디스카운트를 시켜준 거. 초반에 나온 거를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키워준 거. 그걸 한 시점에 두고 보는 거예요. 한 시점에. 여기서 보는 게 PW 메소드. 여기서 보는 게 FW 메소드.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looking at future worth is appropriate since the primary objective is to maximize the future wealth of owners of the firm. 여기까지 왔을 때 응? 결국 이 회사가 딱 이 투자한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응? 만족을 해야지. 응? FW is based on the equivalent worth of all cash inflows and outflows at the end of the study period at an interest rate that is generally MARR.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게 딱 두 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PW 할 때 이 친구들을 다 일로 디스카운트 옮겼듯이 FW 할 때는 이 친구들을 다 일로 옮겨야죠. Decisions made using FW and PW will be the same. 당연히 같게 나와야지. 등가 개념인데.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거보다 더 쉬운 설명이 어딨어. P하고 N 지나가지고 F 나왔는데, 그게 P 타임스 1 플러스 I의 1 플러스 MARR의 N승보다 커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MARR를 만족하는 거잖아. 숫자로 보여줘? 1년으로 치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 계산할 필요도 없지. 1년. 응? MARR이 9%야. 9%입니다. 만족해요? MARR이 15%야. 여기서 우리 알거든. 이거 10% 수익 낸 거 알거든. 1년 만에. 근데 기준이 되는 게 15%라면은 탈락이지, 탈락. 얼마 이상 들어왔어야 돼? 115 이상 들어왔어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혼란스러워서 이게 잘 안 잡히면은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 Future worth example. 자, 초반에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 콘크리트 채석장 혹은 콘크리트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컨베이어 있죠. 컨베이어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옮길 수 있지만 우리도 이제 많이 쓰는데 건설에서 그 새로운 컨베이어를 위해서 45,000불이 투자됐고 그 컨베이어로 인해서 매년 14,000불씩 레비뉴가 늘어날 것 같고 increasing revenue by 14,000 그리고 5년 쓰고 나면은 4,000불에 다시 되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12%가 MARR이에요. 3표 레미콘 회사인데 지금 컨베이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야 돼 말아야 돼? 계산 안 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죠. $45K 둘, 셋, 넷, 다섯 extra increased revenue 그리고 또 팔 수가 있죠. 되팔 수 있지. 사야 돼 말아야 돼? 다시. 자, 여기서 지금은 future worth 메소드로 하니까
얘네들이야 그냥 여기 스테이 하는 거죠. 음악 갈 거고, 다시 이 친구들도 이를 다 옮겨줘야죠. 그게 첫 번째 텀이 요거를 퓨처럴스로 바꿔준 거고, 두 번째 텀이 annual increased revenue를 퓨처럴스로 바꿔준 거죠. 그랬더니 13,000이나 나오네. 퓨처럴스. 오케이? 쉽죠? 네? 그 다음 annual worth. 이제 두 개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P값, F값 있었고 A값 있었잖아요. annually. 주기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값인데 그걸로 해도 되겠죠. 다시 또 PF 그림. 이게 1로 가거나 이게 1로 오거나, 1로 가면 PW, 1로 오면 FW였죠. 이 친구를 4년짜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건 빨간 거로 합시다.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이 두 개, A, 이게 A, F, 요거는 AP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를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이 투자한이 얼마예요? 얼마의 수익을 낸 거예요? 얼마를 난 거죠, 이제? 예? 똑같잖아.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못 보던 갑자기 CR이나 캐피털 리커버리라는 게 나오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림을 그릴게. R이 revenue죠, revenue. 매년 들어오는 R이 있었어. 매년 나가는 E가 있었어. 당연히 R보다 E가 커야지 남는 수입이죠. 이거는 회사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운영 도중에 나가는 익스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무슨 프로젝트를 했어요? 캐피탈 프로젝트, 캐피탈. 처음에 자본이 들어가. 예를 들을게요. XX 토공회사에서 불도저를 사. 2억짜리 큰 불도저를 사는 게 캐피탈을 투자하는 거지, 큰 돈을. 하얀색으로 할까? 불도저.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죠. 레비뉴가 들어오지. 근데 그 불도저에 기름도 넣어야 되지, 오퍼레이터도 써야 되지, 기사도 써야 되지, 고장 나면 고쳐야 되지. 그런 익스펜스들이 있지. 그 레비뉴가 있고 익스펜스가 있지. 나중에 셀비즈라고 그래가지고 불도저 5년 쓰고 중고시장에 팔 수 있어요. 난 5년간 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저를 쓴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투자 행위를 하면서 시간이 5년이 지나면서 레비뉴가 익스펜스보다 컸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돈을 벌어들였지? 뭘 희생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잠깐 이걸 잊어봅시다. 도저 이니셜 셀비지 2억짜리 사서 5년 지나가지고 한 5천만 원 받았겠죠. 응? 희생을 했지. 네. 내 자산에 로스가 있었지. 2억짜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5천만 원이 됐잖아요. 응?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지. 돈을. 응? 그렇죠? loss in value of asset 혹은 interest on invested capital 해서 돈을 빌렸다면 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해를 하기는 지금 도저를 생각을 해서 내 자산이 가치를 잃음으로 해서 이 투자 안에서 나는 돈을 벌어들였다. 그랬을 때 이 에셋이 잃은 만큼의 밸류를 C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뉴얼로 바꿔줍니다. 매년 얼마씩 잃었다 해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애뉴얼리는? 우리 이제 많이 했잖아. 이거밖에 못 건졌잖아. 요게 캐피탈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loss in value of asset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등가로 변환한 행위가 여기 나와 있죠. 이니셜 밸류를 I를 무슨 팩터 써야 돼? PA 팩터 써가지고 이렇게 애뉴얼 값을 바꿔줬고, 요거 나중에 나오는 S 밸류, 셀비지 밸류를 무슨 팩터 써야 돼? FA 팩터 써서 이렇게 바꿔줘서 그 차이를 계산해. 그게 CL이야. 근데 워낙에 데피니션 자체가 로스기 때문에 CR 값 얘기를 하면은 이 마이너스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나간 거로 해서. 마이너스 굳이 안 붙여 그냥. 로스기 때문에. CR이 얼마다 얘기를 할 때는. 그럼 다시 이 annual worth 식으로 돌아가면 아까 했던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 revenue expense 응? initial salvage 응?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면은 이때 이 투자안이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무슨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가 PW도 아니고 FW도 아니고 AW죠. 그래서 흰색으로 하면 돼요. 요만큼 바꿔서 하고 요만큼 바꿔서
보내줘서 다 이렇게 애뉴얼리 들어오고 나가는 거로 하나의 값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아래 위가 똑같아서 0이 나왔어. MAR을 넣어서 해봤더니 0이 나왔어. 이것도 MAR 나온 투자 아닌 거지. 점점 조용해지는구나.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면 조금 더 개념도 더 머리에 들어올 테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중간에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레비뉴하고 익스펜스가 삐뚤빼뚤 조금씩 틀렸어. 혹은 뭐 팍 튀어나온 놈들도 있고. 굳이 AW로 하고 싶어. 그런데 굳이 AW로 하고 싶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한쪽으로 모른 다음에 다시 펴줘야 되지. P가 됐고 중간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딱 A 값 하나에 똑같은 레비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동이 있는데 굳이 AW 방법을 쓰라고 한다면 옮겨서 펴줘야지. 일로 옮겨서 펴주든지. 그건 캐시플로우 쉐입을 보고 뭘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똑같은 방법이야, 세 개가. 오케이? 또 헷갈려? 또 헷갈리면 어떻게 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어? 한 거 똑같이 우리 이 P 값을 PA 팩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줘 봤고 F 값을 FA 팩터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줘 봤는데 뭐에 의해서? 그래서 퓨처 월스로 해가지고 P를 F로 바꿔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 0이 나왔으면 이렇게 바꿔도 0이 나오지? 0 나와 안 나와? 응? 0 나오지? 응? 영이 나왔다는 건 뭐야? 무슨 뜻이야? 현 상황에서 내 투자하니? 얼마의 수익을 냈어? 응? 수익 하나도 안 냈어? 0이니까? 얼마 냈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 디스카운트로 일로 와가지고 플러스로 놓고 했는데 0이 나왔어. 그때 디스카운트 했었던 I 값만큼 수익을 낸 거지. 응? 그것만 생각하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CR이라는 거는 이제 용어로서 알고 있어야 돼. 응? Loss in Value of the Asset 계산하는 방법 보여줬었고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했던 얘랑 뭐 똑같아가지고 굳이 한번 해볼까? 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그림 그려준 데 다 있어. 이게 45,000불짜리 도저 산 거지. 몇 년 지났어? 6년 후에 6,000불 주고 파는 거지. 응? 아니다. 12,000불 주고 파는 거지. 그쵸? 근데 매년 6,000불씩
비용이 발생을 했고 매년 18,000불씩 들어왔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회사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 MARR은 10%야. 그러면 annual revenue 18,000, annual expense 6,000. CR을 고려해 줘야지. 응? 45,000을 A 값으로 바꿔주고 12,000을 다시 또 A 값으로 바꿔주고 퓨처 셀비지를 그랬더니 0보다 커요. 이거는 그래서 몇 프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 아니야? %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방법이 Internal Rate of Return 해서 IRR 하고 나옵니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부 투자안 같은 데 있어서 뭐 수익률 혹은 내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 하고 신문 같은 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커버하는 부분인데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is most widely used rate of return method for performing engineering economic analysis. 이거 대비 Ex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most widely used고 External은 좀 드물게 쓰이고 하기 때문에 Internal만 커버하기로 했죠. 또 다른 말로는 Investors Method 혹은 Discounted Cash Flow Method, Profitability Index 이런 말로 쓰입니다. 자, 이거는 또 그림을 그려볼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받아들일 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현재 MARR은 없다고 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률 여러분 연습 문제 하면서 풀어봤었지. 어떻게 구해? 응? 디스카운트 하는 거로 하면은 이게 X지. X로 놓고 해서 이 가차식을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X를 구하면 되지. 응? 이거 솔버로 해서 구해봤. 문제 분명히 있는데 해봤지? 그때 이 X 값이 IRR이에요. 낯설지 않지? 응? 여러분들이 했어. 그 연습 문제에서도 있었고. PW 메서드에서는 MARR를 가지고 내린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한 다음에 MARR 하에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따졌지. 이 방법에서는 몇 프로의 수익을 내냐를 고려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구해보니까 15%가 나왔어요. 15.23 뭐 이렇게 나왔어요. 0.1523. 근데 그때까지는 MARR이 없었는데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MARR보다 크냐 작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If the IRR for a project is greater than MARR, then the project is acceptable. 자, IRR is the interest rate that equates, 같게 하는 거. The equivalent worth of all alternatives cash inflows are
그리고 cash outflows 2.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죠. expense. 응? 빨간 거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0인데 제로까지 있겠네. R2 여기서 IRR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이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레비뉴에 대한 거지. 여기서 그냥 식을 디벨롭을 해보면 이게 다 서메이션이 돼 있잖아요. 다 프레젠트 월스로 디스카운트 시켜주면 돼요. 레비뉴에 대한 프레젠트 월스 R2 그러니까 I로 합시다. 2년 아니야. 프레젠트 월스니까. 플러스 R3 R4도 있네. 좌변이죠. 응? 여기 나와 있는 우변은 익스펜스를 FP 팩터 써가지고 디스카운트 시켜준 거죠. 응? 아, 또 이 색깔을 바꿨네. 맞게 했네. 빨간 거 레비뉴도 했고. 이 제로 그냥 하면 되지. 2원. 이게 우변이야. 이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지. 이 친구들을 다 일로 디스카운트를 시켜주는데 언노운이지, 언노운. 아이가. 식만 알지, 식만. 이 친구들을 다 PW로 디스카운트를 시켜주는데 그게 식이 이거고 언노운이지. 식은 복잡한데 여러분들 솔버 가지고 있잖아. 쉽게 다항식이 나오잖아. 다항식 그 해가 나오잖아. 해가 풀면 돼. 그래? 뭐 무슨 트라이얼 에러하고 뭐 보관법 그런 거 안 해. 그 계산기 없어가지고 이 시험 못 보겠다 그런 친구 와. 빌려줄게 계산기. 솔버 계산기 없는 사람 있어? 최근 몇 년간 못 봤어. 그게 뭐 엑셀에도 그 이 식이 나와 있고, 솔버에도 어느 솔버는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스 식 자체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좋은 것들은 굳이 이렇게 막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것도 있어. 그거 쓰는 방법이 더 헷갈리겠다. 그냥 단순하게 넣으면 되잖아. It is computationally difficult without proper tools. 당연하지. 이거 proper 툴이 없으면 computationally difficult 하지. 근데 여러분들 with proper tool이지. 응? 다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런 인스턴스를 안 내는데 이게
다항시다 보니까 그 해가 몇 개가 나오잖아. 뭐 실해가 멀티플 실해가 나오는 수가 있어. I 값이 0.15, 0.88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 뭘 골라야 돼? 쓰면 안 돼, 그때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냥 그 PW나 FW 이런 걸 써야 돼. 자,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게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싱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싱글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근데 프로젝트가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개 프로젝트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 개 프로젝트. 예를 들어 프로젝트 1이 있고 프로젝트 2가 있고 프로젝트 3가 있어요. 프로젝트 1에 우리는 IRR 방법을 써가지고 프로젝트 셀렉션을 하기로 했어. 프로젝트 1에 IRR 값이 29% 나왔어. 프로젝트 2의 IRR 값이 15% 나왔어. 프로젝트 3는 20% 나왔어. 한 개만 해야 된다면 뭘 골라야 돼? 응? 제일 높은 거 고르는 게 맞나? 29%짜리 고르는 게? 이게 프로테이지구 비율이거든? 싱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MARR보다 크다 하면은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yes, no를 따질 때는,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할 때는 쉽게 얘기를 하면 10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률이 25%였어. 근데 프로젝트 1이 그랬고, 프로젝트 2는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수익률이 22%였어.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단순히 100원 투자했을 때 그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그걸 셀렉션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추후 챕터에 더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챕터 5는 한 싱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I를 한번 구해본 다음에 MARR보다 크냐 안 크냐 이제 따지는 거예요. 멀티플 프로젝트를 놓고 볼 때는 그 우선순위를 이제 증분을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개가 있으면은 MARR보다 큰 것들만 다 모은 다음에 좋은 거부터 순서를 세워서, 내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이제 빼야죠. 조금 더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죠. 자, 그게 IRR이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문제가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은 내가 처음에 캐피탈을 투자를 했는데 레비뉴가 계속 들어오면서 언제쯤 되면은 내가 투자했던 거를 회수할 수 있는가, 그 포인트를 따지는 거예요. Simple payback period is the number of years required for cash inflows to just equal cash outflows. 돈 들어오는 게 돈 다 나가는 거를 나갔던 거를 복구해주는, 돈 나갔던 거를 돈 들어오는 거로 해서 복구해주는 그 타이밍. 근데 it is a measure of liquidity, 유동성, rather than a measure of profitability. 몇 년이 지나가지고 투자했던 거 뽑아냈어. 쉽게 뭐 우리 복구를 했어. 그거 뭐 답만 주는 거거든, 그거. 근데 일찍 복구한 다음에 다시 또 나가고 들어오고 뭐 있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얘기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뭐라 그랬어? 중요한 참조사항이라 해서 중요한 참조사항. 근데 나한테 프로핏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래서 할 건가 말 건가 의사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다만
몇 개 유사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 내 유동성상 이때쯤에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뭐 또 이제 재무로 가고 더 복잡해지는데 그럴 때는 손익분기점이 빠른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손익분기점 세타는 레비뉴 매년 들어오는 거, 익스펜스 매년 나가는 거, 이게 네트 레비뉴를 보면 되겠죠. 이게 I보다 커지는 시점을 찾는 거죠. 이니셜 인베스트다. 돈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세타가 아닌 세타 다시를 구할 땐 R하고 이 값을 디스카운트를 시켜줘야지. 디스카운트를. 프레젠트 월스로 디스카운트를 시켜줘야 돼.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42,000불을 투자를 하고 첫 해에 12,000불 들어오고 둘째에 11,000불, 셋째에 10,000불, 넷째에 10,000불, 다섯째에 9,000불이 들어오는 투자 아니에요. 손익분기점 구하는 거. 이게 PW가 0이라면은 저기 PW를 구하는데 I 값이 0이라면 돈의 시간적 가치 고려 안 한 거지 이제. 어? 지금 아무튼 얼마 나왔어요? 42,000불? 12,000불? 이렇게 나갔죠? 0으로 해서 I값 0으로 해서 PW 구하면 이거 이 차 구하면 되죠? 이게 나간 게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요거만큼 복구한 거지. 그래도 아직 3만 불 남아있잖아. 투자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복구했지. 이만큼 또 복구했지. 그래서 19,000불 남아있고 또 10,000불 복구해서 9,000 남고 그 다음에 10,000불을 벌어들이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거지. 이때 손익분기점 4년이라고 하잖아. 응? 어려운 거 없지?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I가 등장하지? 응? 42,000에서 12,000을 복구한 게 아니라 요 기준에서 PW를 구하는 거니까 12,000을 디스카운트 시켜줘야지. 6%로. 그게 얼마야? 응?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네. 얼마냐? 1, 2, 3, 2, 11,321? 알겠죠? 똑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I값 0일 때보다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좀 더 길어지겠지.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거 5년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챕터 5는 뭐였어요? 싱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이 프로핏을 우리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였었고, 하나의 프로젝트. go, no go. 할 건가 말 건가. 그 기준이 PW, FW, AW를 MARR 하에서 계산해서 따져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은 결국 다 똑같은 거다. 그거 대비
틀린 방법은 IRR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I 값을 미지수로 놓고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따져본 다음에 I 값을 구해본다. 그런 다음에 그 I 값이 만족스러운지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MARR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회사가. 또 그 플렉서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MARR이 플렉서블하게 되는 상황이거든. 거꾸로 I를 먼저 구해본 다음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했고, 투자를 해서 묶여져 있는 거를 복구를 하면서 계속 복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투자가 됐던 거를 다 복구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따져보는 건데, 이것도 역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따져서 계산해 줘야 된다.